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날리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어이구, 날리님. 네, 안녕하세요. 난리가 났네요.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 그냥 두꺼운 거라서. 두껍다고요? 목소리가. 이거 목소리가요. 예, 굉장히 네. 중저음에 굉장히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정말 잘생겼을 것 같다 이러는데. 네네. 네,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은 네.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날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약 한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제가. 잠깐만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네. 렛츠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외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닉네임 난리잖아요. 네. 난리 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렛츠가 하면 난리 난다! 이렇게.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좀 웃겨도 그냥 편집점 네. 잡는 거라서 그때만 잠깐 네. 나와요. 네. 자,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난리 난다! 오케이, 갈게요. 네.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이고요. 갓 20살이 되었을 때 겨울방학 때 제 친구 중 한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서 친구 아버님 차를 타고 저 포함 친구 4명에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놀았어요. 드라이브. 네, 대전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놀면서 한 21시쯤 되었을 때 다 같이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운전하는 친구가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먼저 향했어요. 첫 번째 네. 친구가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 파남동이라는 곳에 살아서 첫 번째로 그 친구네 집으로 향했죠. 근데 그 친구네 집이 아파트인데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가면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를 주차를 하고 친구들이 담배 한 대 피고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좀 가기가 싫었어요. 이상하게 그냥 좀 귀찮아서 너희들끼리 피고 와라. 나는 여기 차에 있겠다. 이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제가 조수석에 타 있었는데 제가 의자를 뒤로 좀 당기고 휴대폰을 보면서 있었다가 제가 그냥 사이드 미러를 쓱 보게 되었죠. 쓱 봤는데 차의 바퀴 쪽, 그러니까 밑에 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낮은 보복 자세죠. 그 자세로 그 뒷바퀴에서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뒷바퀴 안에서. 네, 그냥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기어오고 있던 거예요. 뒷바퀴 예. 쪽에서.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제가 다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각도에서 사이드 미러를 보았을 때 거기가 절대 보일 수 없는 각도인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거를 보고 나서 차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담배를 피고 나서 이제 친구 한 명은 집으로 올라갔고 저 포함해서 3명이 남았는데 나머지 친구 한 명이 대전에서 가까운 옥천이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알죠. 그래서 그 옥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뒤에 타 있고 그 친구가 내비를 찍고 옥천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느 순간 말이 없는 걸 보니 잠이 들었고 이제 저랑 운전하는 친구랑 떠들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옥천이 생각보다 되게 시골이에요. 되게 저희가 갔던 길도 왕복 2차선 도로에다가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친구랑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앞이 비치잖아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근데 오른쪽 편에 무슨 바위 아니면 회색깔 조형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네. 거기 어떤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서 있었는데 제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도 고개를 따라서 계속 끝까지 응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봤던 그 귀신인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친구한테 너도 봤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가 이 시간에 왜 사람이 여기 있는지 막 하면서 약간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주차장에서 있던 일을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 너희가 담배를 피러 갔을 때 내가 귀신을 봤다. 근데 아까 그 바위에 있던 귀신이 아까 그 귀신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하니 너 오늘 운전을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다. 뭐 졸리면 나한테 꼭 말을 해주고 좀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고 예. 그러면서 계속 떠들면서 가고 있었어요. 일부러 조금 노래 소리도 좀 크게 틀고 그렇게 막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차가 비포장도로로 좀 들어가고 얼마 안 있다가 내비가 종료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작은 숲이었고 앞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비가 끊긴 거죠. 그래서 뒤에 있던 친구를 깨워서 내비를 확인해봐라. 주소 제대로 찍은 건지 너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친구가 내비에서 주소를 확인을 했고 주소 잘 찍었다 하고 내비에서 다시 그 주소로 찍어도 또 도착했다고 뜨는 거예요. 목적지에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무서워져서 내비에다 옥천이라고 치면은 보통 시청 같은 데를 알려줘요. 일단은 거기를 찍고 나갔어요. 나가서 길 쪽으로 나가서 친구가 아는 길이었나 봐요. 그 친구가 말로 해서 이제 그 친구 집에 아무 일도 없듯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그냥 별일 아닌 듯이 거기에 또 제대로 도착을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다 같이 내려서 담배를 하나 피고 그 친구는 집에 들어가고 저랑 운전하는 친구 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가야 되는데 또 한 번 친구한테 제가 당부를 했죠. 졸리면 말을 하고 운전에 집중하고 내가 계속 말을 걸 테니 우리 얘기하면서 재밌게 가자. 별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대전으로 향했죠, 저희가. 그러면서 일부러 되게 시끄러운 노래도 크게 틀면서 친구랑 되게 하하호호 하면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치 짠 듯이 한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얘기를 잘 하다가. 그래서 저도 아차 싶어서 운전하는 친구를 봤는데 얘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친구 오른쪽 어깨를 탁 치면서 야! 제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눈을 팍 뜨면서 브레이크를 막 밟으면서 가다가 가로수에 살짝 밟고 차가 멈췄어요. 근데 저도 친구가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저도 당황한 나머지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서 너 왜 눈을 감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도 친구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었고 예. 친구가 좀 진정될 때쯤에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눈을 감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랑 재밌게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는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이니 사이드 미러도 보고 백미러도 보고 이렇게 가지 않냐. 저랑 얘기를 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딱 봤을 때 어떤 여자가 저희 차 뒤에 매달려서 저희 쪽을 보고 웃고 있더래요. 막 입이 찢어진 듯이. 그거를 걔가 딱 보고 나서 제가 그때 어깨를 이렇게 딱 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도 친구도 너무 무서워서 일단은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차를 뒤로 빼서 대전으로 이제 빨리 가자고 해서 다시 대전으로 향했죠. 근데 여기서도 또 대전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도착을 했고 아무 일도 없듯이 저희 집까지는 거기서 너무 멀기도 하고 서로 무섭기도 한 상태여서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하고 차를 주차를 하고 내려서 친구네 집을 가는데 그 차 뒷유리 있잖아요. 거긴 성인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손바닥 자국이 다다다다 이렇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예. 빈틈없이. 예. 그거를 보고도 저희가 좀 많이 놀랐죠.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묻어 있는지. 아마도 그 귀신이 그런 건지. 그래서 일단 얼른 집으로 올라갔고. 예. 그러고 저희는 잠이 들었죠. 근데 또 뭐 가위를 눌리거나 그런 것도 없이 또 잘 잤어요. 잘 자고 일어나서 저희 큰 고모분이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매년 부적도 써주시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다음날에 자고 일어나서 저희 큰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있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그거 뭐냐 이러면서. 네, 저희 큰 고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은 이제 개라고 하셨어요. 고모가 봤을 때도 뭔가 이상하다. 근데 아무래도 너가 무언가가 보인다는 거를 걔도 알지 않았겠냐.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너희를 좀 따라온 것 같다. 근데 너희가 그 갔다던 거기 내비가 안내해줘서 갔다던 그곳에 그 동굴에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냐. 걔가 아무래도 너희에게 무슨 도움을 청한 것 같이 느껴진다. 자기는 그곳에 무언가가 있거나 뭐 도움을 청하려는 느낌이 든다. 근데 너희가 무시하고 가니 너희에게 해코지를 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나서는 무섭기도 했지만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그런 게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친구 차에 가서 내비를 찍었던 기록이 확인을 해보는데 딱 그 옥천에 있었던 그 기록들만 없는 거예요. 헐. 예. 그리고 그게 없으니 블랙박스도 확인을 해봤는데 블랙박스도 거기만 없어요.
거기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는데 섬뜩한 경험이네.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를 처음 경험하신 거예요, 그때?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간헐적으로 조금 많이 봤었던. 이거 네. 봐, 이거 봐.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난리님이 네. 온 건 네, 이해를 해요. 근데 네. 그 친구분은 왜 경험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도 같이 봤어가지고 저도 그게 좀 의아하기는 한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옥천 가는 길에 봤던 그 여자 귀신 말고도 네. 또 다른 귀신을 목격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네. 언제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어렸을 때예요. 예.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을 올라가는 그런 나이였고 제가 학원에서 제가 약간 문화의 집 같은 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가 초등학생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곳이었고 제가 이제 졸업반이니까 그 학원에서 수련회 같은 거를 좀 갔어요. 예. 인원은 한 학생들만 해서 한 20명 정도였고 선생님들 포함하면은 한 25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충북 청주에 있는 벌라단집 마을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기억에서도 굉장히 산속에 있던 마을이었고 거기에 도착을 해서 뭐 한지 체험도 하고 이제 뭐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물놀이도 하고 바베큐도 먹고 그러면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러고 노을질쯤에 선생님께서 이장님 댁으로 스피커랑 마이크를 받아와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학생들 중에는 제가 제일 고학년이었으니까 예. 저희는 다 같이 마을회관에 있었는데 제가 이장님 댁으로 스피커를 가지러 가는 길이었죠. 예. 스피커를 가지러 가는데 이장님 댁이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거기가 막 전봇대 막 전깃줄 있고 막 그런 곳에 목이 없는 청소년 정도 되는 애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어요. 전깃줄에 이렇게 앉아서 어디를 보는지는 당연히 모르고 목 위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고 무시를 하고 이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장님 댁으로 가서 스피커랑 마이크를 받아서 다시 오는 길에는 또 그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저기 마을회관을 가서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제 밤쯤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담력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담력 테스트라고 하면 동선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들이 숨어서 학생들을 놀래키고 이런 담력 테스트인 줄 알았는데 이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이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살자바위를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움직여서 갈 거고 그 살자바위에 대한 유래를 좀 알려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유독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살자바위구나. 네, 거기가 그래서 살자바위라는 이름이 붙었고 우리는 다 같이 그 살자바위로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갈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공포심이 스스로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헛것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 같이 30명이 넘는 인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인원들이 다 같이 살자바위로 이동을 했어요. 그 살자바위로 가는 길이 완전 산속이에요. 산길이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틀어주신 사진에는 그 귀신을 봤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목 없는 귀신을 봤던 부분이고 흰색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장님 댁이었어요. 그리고 살자바위로 가는 길은 많이 산속인데 길이 조금 좁아요. 근데 왼쪽으로는 그냥 산이에요. 완전 그냥 바로 산이고 누가 봐도 여기는 산중이야. 예. 네, 오른쪽으로는 예. 전부 다 논이었고 제가 로드뷰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거기까지밖에 못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죠. 예. 네, 그렇게 다 같이 30명이 넘는 인원이 살자바위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거의 맨 뒤줄에 있었어요. 선생님들이랑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길이랑 오른쪽 편에 논이랑 그 경계선에 풀들이 한 종아리 정도 되는 높이로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저기 풀숲 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걸어가니까 그 무언가가 있는 쪽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긴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경계선 쪽으로 딱 지나갈 때 곁눈질로 살짝 봤어요. 예. 곁눈질로 살짝 봤는데 교복을 입은 여자였고 그 풀이랑 얼굴 정면이랑 평행하도록 맞춰두고 눈 알망 굴려가면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곁눈질로 보고 저도 무서워서
선생님을 앞지르고 앞에 있는 친구랑 같이 갔어요. 뒤에서 가다가 그렇게 가는데 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그 교복을 입었던 그 여자 귀신이 상체를 거의 다 내놓은 상태로 저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상체를 이렇게 돌려서 정면으로. 그때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앞으로 갔어요. 그 모습을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가다가 살자바위 쪽을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이제 코너를 돌아서 조금만 더 가면은 살자바위가 나오는데 그 코너 쪽에 약간 작은 구름다리 철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장님 때 가다가 본 목 없는 청소년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귀신이. 솔직히 그 귀신은 별로 무섭진 않았거든요. 시선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 귀신도 이렇게 지나쳐서 살자바위에 제가 도착을 했을 때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 살자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가 언덕이에요. 밑에는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에 밑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바로 앞에 나무가 길게 자라서 저희가 서 있는 그 길보다 길게 자라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 길에서 나무에 올라탈 수 있는 정도로.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나무를 올려다 보았을 때 한 7, 8 정도 되는 귀신이 밧줄에 매달려 있던 거죠. 그 밧줄이 약간 흔들릴 때 나는 끼익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서 제 시선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를 응시를 하고 있었고 그 7, 8 정도 되는 귀신이 조금씩 이렇게 끼익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면서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거죠. 이게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 분위기가 주는 공포가 너무 상당했었거든요. 이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돌아갔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아무리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나는 기억이 저희가 마을회관에 있었고 친구들끼리 뭐 나는 뭐를 봤니 어떤 걸 봤니 어릴 때니까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던 것들은 하나도 얘기가 나오질 않다가 제 친구 한 명이 풀숲에서 봤던 그 여고생 귀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살자바위 쪽에서 봤던 거는 못 봤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아직도 가끔 만나면은 벌라난지 마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가 너무 무섭기도 했고 신기한 경험이었어가지고. 아니 네. 살면서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예. 보편적으로는. 네. 귀신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뭔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도 받을 것 같고. 아, 네, 맞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분위기 얼어붙을 자체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상 난리님도 네. 진짜 본 건데 네. 이거를 그냥 뭐 귀신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본 적 네. 있어요? 저는 뭐 군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씩 했고요. 그럼 뭐라고 반응을 하던가요? 다들 이제 재밌게 들어주시고 뭐 선임분들이든 뭐 동기들이든 후임이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지어낼 네. 수 없다. 어떻게 상상으로 지어내기도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아까 교복 입은 귀신을 본 사람이 네. 나 말고 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난리님은 나만 귀신을 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귀신 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네.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네. 그런 무언가를 보는 친구들이 몇 명은 더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네. 자, 오늘 난리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네. 아주 두꺼운 목소리로 저희 곁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앞으로 난리나게 네. 많이 해주실 거라 믿어요. 아직 못하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네, 뭐 다른 이야기가 더 있는데 네네네.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있는 거 그냥 다 네. 풀어주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네. 가능하실 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난리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난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옴니버스 형식으로 군대에서 겪은 아주 또 섬뜩한 괴담들, 바로 군대 괴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난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아주 또 멋진 음성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날래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군대괴담 쪽의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군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귀신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생각보다 귀신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귀신을 봤을 때 또 생각보다 무서운 귀신들도 많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렛츠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렛츠가 하면요, 네. 난리님이잖아요. 네. 닉네임을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네.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렛츠 가면 난리 난다 난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확실히 맞는 거죠? 아유 맞을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난리 난다, 난리. 바로 갈게요. 네. 난리님. 제가 총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병 시절 때 당직 근무 설 때 이야기인데, 예. 제가 당직 근무를 쓸 때 잠을 안 자기로 되게 유명했어요. 보통은 어이구 피곤한데. 다들 피곤해서 막 다들 잠자고 이러는데 저는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거든요. 당직 근무를 서면서. 당직 근무를 서다가 나머지는 다 잠이 들고 시간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새벽 시간인 거는 확실하고 제가 담배를 피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제가 본부중대였어가지고 1층 저희 막사 현관까지 내려가서 담배를 피려고 하고 내려가고 현관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정면을 보면 연병장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리고 지휘대라고 하죠. 그 연병장 딱 이렇게 지휘관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보이고 그래서 현관에 딱 나와서 담배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는데 연병장 가운데 어떤 여자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여군이 있기는 하지만 여군이 당연히 저기 있을 리가 없고 만약에 연병장에서 뛰고 있던 사람이 남자였어도 전혀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뛴다는 게 달리기가 아니고요.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하늘을 보는 것처럼 계속 점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계속 지그시 보고 있다가 걔가 점프를 딱 멈추더니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제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죠. 근데 제가 1층 현관에 서 있으니까 네. 걔가 이렇게 제 쪽으로 달려오면은 그 지휘대에 가려져요. 어느 구간까지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저도 이제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 지휘대가 높거든요. 그 연병장 밑에랑 비교를 했을 때 예. 뒷걸음질을 치다가 이제 손이 갑자기 그 지휘대 쪽으로 탁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매달려 타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빨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현관 바로 옆인 지휘통제실이었는데 마침 거기서 부관들이 담배 피러 나와서 제가 경례를 하고 담배 피러 나왔다고 한 다음에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행정반으로 복귀를 하고 별일이 없어요. 별일 없긴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간헐적으로 제 앞에 나타나는 거죠. 네, 한 번은 제가 가위를 눌렸어요. 자다가. 제가 일생활관이었는데 잠이 이렇게 들고 눈이 이렇게 스르르 떠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안 움직이니까 가위 눌렸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생활관 문이 끽 하고 알아서 혼자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끽 열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멀리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군화 소리는 아니에요. 군화 소리면 턱턱 뭐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 약간 맨발로 걸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였죠. 저도 가위를 많이 눌려보기는 하지만 이게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보다 청각적으로 들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무섭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얘가 뚜벅뚜벅 천천히 오는데 생활관 쪽으로 진짜 한 두세 발자국만 더 오면은 그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근데 막 벽 끓는 소리가 나요. 아 예. 크크크크크 막 이런 벽 끓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얘가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계속 벽 끓는 소리가 나고 그 문틀을 얘가 손으로 팍 잡는 거예요. 이 손까지만 딱 나오고 제가 잠이 깼어요. 여기서 그 후로 처음 본 거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있던 부대가 해체 부대였어요. 이제 다른 부대랑 합병이 되는 부대여서 저희가 신병이 원래는 10명 들어올 게
두세 명, 많아야 세네 명 이렇게 들어오는 부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당직을 서는데도 불구하고 불침번도 가끔 들어가요. 그래서 불침번은 서는 날이었는데 네. 저희 구조가 T자로 되어 있고 좌측 복도로는 1, 2, 3, 4 생활관이랑 행정반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5, 6, 7, 8, 9 생활관이 있어요. 그리고 T자니까 가운데로 복도가 쭉 있고 불침번 서는 자리가 이 세 군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예. 거기서 제가 선임 근무자고 후임 근무자 한 명이랑 근무를 서는데 좌우를 살펴가면서 원래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근무를 서야겠죠. 근데 보통은 다 떠들잖아요. 막 이제 놀면서. 그러다가 이제 생활관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좌우로 한 번씩 보고 하는데 그 복도에 그 생활관 문 옆에 신발장 같은 게 하나씩 다 있어요. 생활관마다. 저희 생활관 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희 생활관 그 신발장 쪽에 여자 머리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오? 근데 이게 그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눕혀놓은 것처럼 몸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하나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간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듯이 놀래키려는 것처럼 여기서 또 한 번 보고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이제 또 자다가 가위를 또 눌렸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자고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떨다가 눈을 팍 떴는데 이 귀신이 제 상체에 이렇게 올라타서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오. 이제 제 몸을 다 덮고 그 머리카락이 제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 위에 올라타 있는데 그 머리카락 틈 사이로 눈, 코, 입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냥 다 빨간색이에요. 입도 빨간색이고 눈도 그냥 완전 빨간색인 거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제 이마에다가 손톱으로 막 이렇게 뭐를 쓰는 듯이 막 긁는 거예요. 제 이마에다가. 근데 저는 가위를 눌린 거니까 이게 눈을 감을 수도 없는 상태고 계속 저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마에다가 뭐를 이렇게 쓰는 느낌? 근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러다가 제가 가위에서 어떻게든 이거 깨야겠다. 막 움직이는데 안 깨졌는데 제가 뭐에 떨어져서 깼거든요. 얼굴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보통 생활관을 보면 좌우로 침대가 하나씩 있고 간물대들 있잖아요. 본인 간물대. 이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침대, 간물대, 침대, 간물대, 침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간물대에다가 고추 농사 지을 때 땅에다 박는 고추대라고 하나요? 그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거기다 빨래를 걸어요. 옷 같은 거를. 근데 그 고추대가 약해서 책을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떨어져서 제가 얼굴에 맞고 일어난 거죠. 얼굴을 맞고 일어나서 이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 날에도 일과를 시작하는데 제가 장갑차 조종수였어요. 그래서 일과 때 정비를 하는데 제 후임이 장갑차 위에 올라가서 장갑차 위에 있는 장비를 수입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닦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물건을 저한테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는데 제가 조종을 했던 장갑차가 지휘관 장갑차여서 위에 실려있는 게 좀 많아요. 지휘소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걔는 위에 있는 물품들을 내려주고 있는데 뒤쪽에 실려있던 그 지휘소 설치할 때 쓰는 봉이나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풀려서 저한테 쏟아지고 오이구야. 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위험한 일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임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가 풀려서 저한테 쏟아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일가 끝나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막 축구할 애들은 축구하고 그 시간에는 싸지방 못하니까 뭐 운동할 애들은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뭐 이렇게 노는 시간에도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해서 예. 야구 좋아하는 애들이랑 막 공놀이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공을 받다가 글러브가 찢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얼굴 쪽으로 날라오는 것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이게 끝이기는 한데 오, 이에서 독특하다 그래도. 예. 네,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예. 제가 군대에서 두 번째로 봤던 귀신이었고 이야, 예. 조금 많이 직접적으로 뭔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그럼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랑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그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때보다 계급이 낮았을 때였어요. 불침번을 설 때였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T자 거 가운데서 불침번을 보통 서요. 그때 정말 제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선임분들한테. 그러면서 같은 얘기를 수없이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좌우로 생활관이 있지만 우측 위에 저희가 있는 층이 1층이라고 하면 2층에도 저희 생활관이 있어요. 근데 2층도 똑같이 T 형식이지만 2층에는 좌측으로 1중대가 있고 우측으로는 저희 생활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1층 좌우, 2층 우측 이렇게가 저희 생활관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FM대로 하면은 불침번호 설 때 2층 우측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2층에도 똑같이 화장실이 있고 1층에도 똑같이 화장실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2층 화장실은 안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밤에는. 근데 이제 후임 근무자들이 보통은 생활관을 다 점검을 해야 되니까 2층까지 올라가요. 뭐 저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한 번은 제가 선임 근무자였을 때 보통 금요일 토요일은 막 12시까지 TV를 보게 해주거든요. 24시까지.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제가 1시 불침부 근무였을 때 몰래 TV 보고 있는 생활관이 있나 확인을 하려고 생활관을 다 조금씩 돌아다녀 봤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는 11, 12, 14 생활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11 생활관 앞에가 화장실이에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가서 생활관 쪽을 가려고 하는데 2층 화장실 쪽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스스스스 스스 막 이런 소리랑 그 빨래 안 짜고 널어놓으면은 물 떨어지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신경은 쓰진 않았고 이렇게 다 생활관 쓱 보고 다 자는구나 하고 다시 복귀하는데 똑같이 이제 스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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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직감적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궁금하긴 한데 이게 정상적인 소리는 아닌 것 같은 거 같기도 한데 직감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다시 내려가서 후임한테 물어봤죠. 자기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겁주는 줄 알고. 아 그러냐고 한 다음에 다음 불침번 때로 넘어가요. 다음 불침번 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2층이. 2층 화장실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쓰는데 밤에는 제가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2층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2층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서 불을 켜고 문을 열었어요. 저도 좀 무서워서.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불 켜놨으니까. 근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화장실을 보면 그 대변기 칸이 한 4개인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칸이 쓱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약간 붉은 색깔 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러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꿈이에요.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건 꿈이었던 거죠. 근데 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불침번 근무를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조종수다 보니까 네. 이제 잠을 많이 자야 돼서 근데 신병 하나가 어느 날 들어왔는데 신병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 신병 드라마에 나오는 성윤모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 친구예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조기 전역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러나 싶기도 하면서도 평소에 지내는 거 보면은 막 그냥 하늘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고 대답은 잘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뭔가 좀 나사 하나 빠진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또 이제 당직을 설 때 그 이상한 신병이랑 같은 생활관 쓰는 애가 갑자기 저희 행정반으로 오더니 빨리 와보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애들이 그 친구를 막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애들 다 자고 있을 때 그 이상한 신병이 야삽을 들고 애들 머리맡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놀라가지고 걔를 붙잡고 있었고 저희가 와가지고 제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예. 그때 병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병장님 이러면서 저기 누구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가리키면서 걔네가 화장실 맞은편 생활관이었거든요. 그러고 걔가 야삽을 들고 있었으니 조사를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 막 나누고 그 다음에 휴가를 나갔다 왔을 때 그 친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린 캠프를 간 거예요.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새벽에 한번 없어졌대요. 근데 찾은 곳은 2층 화장실이었고 그 칸 첫 번째 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 끄고 문 잠궈놓고 가만히 있었대요. 거기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이제 애들은 다 연기다. 빨리 전역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다. 누가 봐도 그러지 않냐. 간부들도 다 그런 소리를 하고 저는 조금 그렇게는 안 봤거든요. 저한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저도 악몽을 꾸고 거기서 무슨 소리를 분명 들었는데 계속 걔가 저한테 그때 화장실 가르치면서 저기 누구 있습니다 이러고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별의별 일들이 많네. 예.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저는 네. 이 이야기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예. 세 번째 이야기는 거의 말년 때 이야기인데 저는 1생활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원이 계속 없다 보니 생활관 개편을 하기 위해서 같은 월에 들어온 동기들이죠.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8생활관으로 갔어요. 제가 8월 군번이어서 8생활관으로 갔는데 거기는 다 8월밖에 없었거든요. 개편이 돼서 8생활관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가위를 한번 눌렸어요. 네. 어떤 가위냐면 제가 그 첫 번째 이야기 때 그 귀신 때문에 제가 머리맡을 복도 쪽으로 하고 잤거든요. 아, 네네. 팔생활관에서도 저는 항상 저 혼자만 머리를 복도 쪽으로 하고 잤어요. 그때 가위를 한번 눌린 게 자고 있다가 문이 열려요. 네, 뚜벅뚜벅 누가 이렇게 문을 닫고 저희 생활관에 들어오는데 군화 소리예요. 그리고 열쇠 소리도 나고 그냥 당직 근무자인가 보다 이러고 자고 있는데 안 나가요. 그냥 계속 저희 생활관 가운데를 빙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면서 막 혼자 쭝얼쭝얼 거려요. 막 욕도 하고 막 혼자 뭐 못 알아듣는 소리 막 중얼중얼 하는데 약간 뭐가 물비린내도 나요. 근데 눈도 안 떠지고 몸도 안 움직이니까 이게 가위인 거죠. 얘가 안 나가고 그냥 생활관 가운데를 계속 이렇게 돌아요. 동그랗게 빙빙빙빙빙. 그러고 가위에서 깨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똑같은 가위를 눌려요. 또 저희 생활관 들어와서 또 저희 생활관 가운데를 빙빙빙빙빙 돌고 또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제 생활관 애들이랑 담배를 피면서 저희 생활관에도 귀신을 보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가 저한테 야 나 가위 눌린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생활관 들어와서 빙빙 돌아 이러더라고요. 나도 그 가위를 눌린다고. 그래서 생활관 애들끼리 얘기를 해보니 저희가 8명이었는데 4명이 꾸는 거예요. 4명이 똑같아요. 똑같은 꿈을 꾸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섭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가 뭐를 하지도 않고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냥 빙빙빙빙빙 돌기만 해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러고 또 그 꿈을 한 번 더 꿨거든요. 이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는 눈이 또 떠져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들어오고 또 이제 계속 또 빙빙빙 도는데 눈은 보이는데 제가 머리를 복도마취 대고 자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쇠 짤랑짤랑거리고 약간 물비린내 나면서 계속 또 중얼중얼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돌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문 쪽으로 막 달려가서 문을 탁 열고 나가요. 그러더니 또 어딘가가 문이 열리고 어딘가가 또 문이 닫혀요. 그럼 얘가 다른 데로 갔다는 소리인데 제가 8생활관이니까 9생활관 또는 7생활관으로 갔다는 소리거든요. 가까운 데로 갔으니까. 또 그러고 가위에서 깼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저희 생활관 애들이랑은 그 꿈을 또 안 꾸게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안 하게 됐고 7생활관은 후임생활관이고 9생활관은 선임생활관이었는데 7생활관에서 후임이 자기 가위 눌린다고 그 내용이 저희 생활관 애들이 꿨던 그 내용인 거죠.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계속 생활관을 빙빙 돈다. 예. 근데 자기도 처음에는 당직 근무자인 줄 알았다고 막 열쇠 소리 들리고 군복이 슥슥 스치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해줬죠. 그거 우리 생활관 애들도 꿨다. 근데 내가 마지막에 꿨을 때는 걔가 우리 생활관을 나가서 어디론가 갔는데 그게 너희인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두 번째 했던 이야기에서 제가 화장실에서 봤던 그 걔가 얘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나중에 간부님한테 들었던 거는 예전에 2층 화장실이 샤워장이었대요. 네.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한 곳이었는데 거기가 화장실로 바뀌었던 이유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후임이 괴롭힘을 좀 심하게 당하고 네. 옛날이었으니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가 화장실로 바뀌고 샤워장이 아예 1층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1중대에서 어떤 병장이 거기 화장실에서 었어요. 어떤 병장이. 네.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거기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병장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곧 나가는데. 그쵸. 다행히도 죽지는 않았고 다리가 부서졌고 막 그때 폴리스 라인도 쳐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냥 아예 2층 화장실은 폐쇄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날리님께서 군대 괴담 이야기 3가지를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이야기 표현을 잘해주셔가지고 더 솔직하게 들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진짜 좋지 않으세요? 이런 저음의 목소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목소리가 완전 동굴인 날리님께서 난리나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는 정말 그냥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귀신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인들이 겪었던 군대 괴담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은 빠르게 만나봐야 또 좋은 분이니까요. 바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오늘은 제보 사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죠! 자, 여러분들 오늘 사연은요. 직장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하나 해주셔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 주인공분의 나이는 가명으로 1988년생이신데 지혜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쭉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이 있었대요. 일명 자체 사공주파라고 하는 찐친들이었다고 하는데 학창시절 나고 자랐던 이 시골에서는요. 초중고는 다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전교생이 얼마 없다 보니까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지역에서 유복하게 좀 잘하셨대요. 농사를 지내는 분들이 아니었대요. 4명 다. 예를 들면 뭐 지혜 씨는 부모님이 2분이 교사셨고 나머지 친구 3명들도 뭐 은행권이나 공무원 이런 공직의 일을 좀 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대화 코드가 제일 잘 맞는 또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찐친 중에서도. 수지라는 친구인데 같은 아파트에 살기도 했고 뭐 등교나 학교 같은 걸 근 10년을 같이 하다시피 해서 더 많이 좀 친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세월이 좀 흐르고 어느 한 날 대망의 수능까지도 끝이 났대요. 옆에 있는 친구 수지가 말하길 야 학창시절 뭐 20년 가까이로 우리 같이 지내지 않았냐. 대학으로 인해서 다 따로 갈 길을 가는데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든다. 이 마음을 참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학창시절 다 같이 지냈는데 대학은 다 따로 가다니. 나머지 3명의 친구들한테 그런 넋두리로 하소연을 했는데 야 우리 우정 변치 말고 먼 훗날에도 또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 꼭 친구 유지하는 거다. 그러면서 당시 순은으로 된 우정링을 크고 투박하게 만들어서 선물을 줬대요. 수지 씨가 나머지 3명 친구들한테 우정링을 선물했다는데 근데 반지가 이 여성분들이잖아요. 어찌나 크던지 크고 투박하다고 얘기를 할게요. 좀 여성분들이 끼고 다니기에는 좀 남자 조폭들 큰 금반지 같은 거 있죠. 이상한 거 달린 거 있잖아요. 루비 같은 거. 근데 이 우정링은 그 정도보다 더 크고 엄청 투박한 은반지였대요. 이니셜은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성들이 끼기에는 좀 뭐한 거죠. 그래도 친구가 준 뜻밖의 선물이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너무 고맙다고 그래 우정 변치 말자고 그렇게 세월이 또 흘렀대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두서거든요. 그렇게 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대학교와 직장은 각기 다른 지역에 근 또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렸대요. 그 사이에 가끔 얼굴도 보고 모임 같은 거 했을 거고 여행도 1년에 뭐 한두 번은 만나서 다녔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20 후반 30이 바라볼 나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 중에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렸대요. 사공주파라고 했잖아요. 4명의 친구. 그중 친구의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하늘에 별이 되는 부고가 들려왔대요. 오래간만에 장례식장에 친구 3명이 제외하면서 슬픔을 나누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뜸 수지 씨가 뭐 하늘로 올라간 친구가 희선이라고 표현할게요. 희선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혹시 니들 그거 기억나냐? 우리 고3 수능 끝나고 내가 겨울방학에 우정링 내가 그거 준 거 너희들 다 잘 가지고 있지. 그렇게 말을 수지 씨가 하는데 주인공인 지혜 씨는 당시 솔직히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고 뭐 어디 짱 박혀서 놔뒀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났대요. 가물가물했대요. 그래도 선물을 받은 거니까 정의로운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죠. 기분 안 나쁘게 어떤 반지인데 잘 갖고 있지. 그러고 보니까 그날 선물 받은 이후로도 이 긴 세월 우리가 여러 번 만났는데 한 번을 끼고 나오지 못했네. 친구야 미안하다. 네가 선물을 해준 건데 만날 때를 끼고 나올 거.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해서 기분을 좀 풀어줬는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 또 지영이라는 친구가 한 명이 또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또 입 열게 그 은반지 나도 기억난다. 난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가방 한쪽에요. 액세서리처럼 달고 있더라고요. 그 큰 반지를요. 아유 그럼 네가 소중하게 우리 우정링 하자고 준 건데 내가 이걸 빼먹을 리가 있냐. 그러면서 가방에 달린 그 은반지 끼진 않고 그냥 장신구로 달고 다녔다고 해야 되겠죠. 이걸 보여줬는데 수지 씨가 그걸 보고 역시 지영이 너는 대단하다. 어릴 때도 선물 받으면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렇게 쓰더니 이제 30 다 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물건을 이렇게 소중하게 달아주다니 참 친구지만 존경스럽다.
엄청나게 계속 칭찬을 하는데 옆에 듣고 있던 지혜씨는 무안할 정도로 좀 들렸대요. 왜 저렇게 칭찬을 과하게 하냐. 그렇게 지혜씨를 바라보면서 수지씨가 말하게, 지혜야, 여기 먼저 간 상 중에 할 말은 사실 아닌데 나는 근데 너한테 조금 서운하다. 나 너랑 같은 아파트에 살기도 했었고 본가에 부모님 만나러 내려가면 긴 세월이 지나면서도 오다 가다 너랑 자주 마주쳤는데 너 반지 끼는 거 한 번도 본 적은 없다. 내가 반지 이야기 너한테 좀 서운할까봐 한 적도 없었는데, 그래, 과거의 추억의 선물일 수도 있고 긴 세월이 지나서 잊어먹고 까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조금 이런 부분이 서운하다. 옆에 있는 지영이한테 그렇게 칭찬하더니 자기한테는 이렇게 서운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여기는 뭐 장례 시기죠. 장례 도중이잖아요. 그렇게 훅 들어오던 얘기를 하니까 또 너무 서운하다고 말하니까 지혜씨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과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네가 그렇게 서운한 줄을 몰랐다고, 따지고 보면 나도 긴 세월 동안 너한테도 선물을 많이 했는데 지들도 잃어버렸다니 버렸다니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얘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서운하다 하는 게 나름 좀 서운했대요. 사실 지혜씨는요. 지나고 보니까 왜 내가 그때 사과를 계속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날 분위기는 따지기보다는 사과를 하면서 좋게 끝냈다고, 지영이가 잘했다고 일단 다독여주더래요. 예. 그러면서 언짢은 분위기로 일단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장례식장에 자기가 훈계를 들은 게 너무 생각이 나서 10년이 지난 그 우정 반지를 찾아보려고 방 곳곳을 뒤졌대요. 막 반지가 어딨나 막 찾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오늘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아이고, 그 반지를 드디어 찾았거든요. 그런데 반지를 거의 10년 만에 보면서 문득 생각이 하나 나더래요. 아까 언제부터 수지가 저렇게 사투리가 심했나? 언제부터 저런 강원도 사투리가 심했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같이 말하는 애네 뭐 서운하더니 뭐니 사투리를 좀 심하게 하던데 걔가 언제부터 강원도 사투리를 말한 적이 내가 오랜 친구인데 거의 없는데 왜 저러지? 외갓집인가 뭐 할머니 쪽이 저쪽인가? 그러면서 반지를 또 자세히 보니까요. 아까 반지 있죠. 지영이가 장신구로 달고 다니고 있던 우정린이라고 했던 반지. 그거랑 모양이 다른 거예요. 분명 과거도 생각이 나는데 이거 뚱뚱하고 투박하게 이니셜이 박혀있는 은반지거든요. 그런데 지영이 가방에 달려있던 건 좀 얇아 보이면서 디자인이 약간 달랐어요. 얘가 따로 반지 튜닝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그렇게 이틀 뒤 마지막 가는 길 보내줘야죠. 발인날이 다가왔거든요. 마지막으로서 친구를 떠나보내는 화장터에서 이 세 명이 다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를 배웅하는데 가방 안쪽에 달린 지영씨 반지를 보니까 일단 화장 중이었어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방 안쪽에 달린 지영씨 반지를 보더니 역시나 달랐대요. 그래서 지혜씨가 지영아 너 근데 이 반지 우리 고등학교 때 우정링으로 받은 반지 맞냐고 수지씨가 없는 틈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응 맞는데 왜? 야 내가 이틀 전에 수지한테 무안할 정도로 서운하단 말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가방에 이거 봐봐 내가 가져왔거든? 수지 보라고 끼고 있으려고 서운하다 하는데 그래도 오늘에서 그냥 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왔는데 너 지금 있는 거랑 달라 모양이.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강원도 사투리를 좀 심하게 했냐고. 아니 그건 좀 나도 이상하다. 왜 말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사투리를 심하게 하는지. 무슨 강원도 남자친구를 만나나? 아닌데 쟤 남자 만났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반지를 막 끼면서 야 이거 봐 다르잖아. 야 아무리 발라도 이거 다른데 너 이거 튜닝했냐고 물어봤대요 대놓고. 그러니까 지영씨가 표정이 살짝 변하더니 야 조용히 해. 야 사실은 내가 5년 전에 그 땡땡이 남자 기억나지? 넌 알 거야. 내가 오래 만났잖아. 이거 쪼개서 커플링 만들었거든. 당시에 남자친구한테 너무 선물 받은 것도 많아서 금으로 하자니 돈은 없었대요 그때 당시. 근데 수지가 준 반지가 이 은반지가 크고 뚱뚱해서 이거 쪼개서요 백금이랑 개뻥치고 튜닝을 했대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 미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고 백금이랑 뻥치고 그거를 너무 투박하고 크니까 쪼개서 커플링을 만들었대요. 돈이 없어서. 튜닝 값이 나도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아무튼 돈이 더 들어가긴 했다. 헤어지고 나니까 딱히 손에 낄 필요는 없어서 그냥 가방에 달고 다닌대요. 튜닝해서. 수지가 알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비밀로 해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다고. 그날은 좀 뭔가 웃기긴 했대요. 다만 자기는 괜히 이틀 전에 욕을 먹은 거잖아요. 아직도 나는 그렇게 지금 무안할 정도로 잔소리를 들었나 하소연하는데 아유 야 나도 안 그래도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 뭘 그렇게 과하게 나를 대단하다 존경스럽니 친구한테 그런 말을 칭찬하는데 좀 민망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건데 그걸 뭐라 그러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
야, 따지고 보면 우리도 생일 동안 선물을 준 게 많은데 그 세월이 지나면 뭐 녹슬고 뭐 필요 없으면 버릴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날 뭐 한지고 수지가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혜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날 너 뭐라 막 네 편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그 수지 씨가 없는 틈에서 주거니 받거니 지영 씨랑 지혜 씨가 서로 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제 곧 화장 시간이 끝이 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 건너 쪽에서요. 갑자기 수지 씨가 급하게 뛰어오면서요. 지혜 씨를 바라보면서 야,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너 이거 말이 돼? 야, 말이 돼? 이런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지혜 씨를 노려보면서 얘기하는데 대뜸 뛰어와서 스멀떡거리면서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왜 이렇게 뛰어와? 걱정을 해주는데 야, 됐고 나 지금 미안한데 먼저 간다. 미안하다. 친구 마지막 길 봐야 되는데 못 보고 갈 것 같다. 지금 급하게 다른 일이 좀 생겼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버리대요. 그 화장터를 떠나버리대요. 그렇게 남은 친구 지영 씨랑 지혜 씨는 마지막 친구의 길을 배웅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기분도 좀 그런데 뭐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할래? 지영아 이러면서 둘만 다리를 잡고 술집에 앉아서 먼저 간 친구의 그리움을 가슴에 묻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술 먹고 과거 이야기하면서 웃고 울고 시간을 때우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전화 주인공은 수지였어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수지야 오늘 급하게 너 먼저 뛰어갔는데 일 잘 해결됐냐? 안부를 물어주니까 대답이 없어요. 야 전화했어 말을 해야지 너 오늘 급하게 한 거 괜찮냐고 또 모르니까 갑자기 여기서는요. 이건 제가 비속어를 그 제보를 들으면서 듣긴 들었는데 좀 순환해서 욕을 할게요. 야 이 샹샹샹샹 미친아 그러면서 너 혹시 오늘 발인 장소에 내가 좀 반지 들고 왔냐고 전화기 너머로 어찌나 크게 빽 소리를 지르는지 엄청나게 욕을 하더래요. 가게에 있던 지영씨, 지혜씨는 그대로 얼어버렸대요. 스피커폰이었다고 표현을 하자면 평소에 욕도 잘 안 하던 친구가 그렇게 상스럽게 욕을 다다다다다다 거리는데 야 진정하라고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욕하냐고 야 기분 나쁘다 야 선 넘지 마 그러면서 이제는 뭐 욕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가 이틀 전에 치과에서 혹시 몰라서 오늘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되냐고 그리고 지영이도 항상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왜 나한테만 오늘 전화해서 욕하고 치냐고 막 서로 또 쏘아붙였대요. 지혜씨도 하도 욕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다다다다 본인도 따져 묻는데 자기 말을 무시하면서 되레 또 욕을 하면서 왜 장례식이 그걸 들고 와서 내 일에 초를 치고 있냐고 야 이 미친아 그러면서 이제는 통곡을 하더래요. 갑자기 욕하다가 통곡하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야 근데 너 좀 이상한데 내가 이거 반지 들고 왔다고 너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이거 반지 들고 거 지영이밖에 모르는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너 갑자기 말투도 왜 이래? 너 안 하던 이상한 사투리는 뭐야? 야 수지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반지 든 거. 이렇게 되레 물어봤대요. 맞잖아요. 반지를 들고 다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은 너 때문에 닫고 했다고. 너 때문에 닫고 했어.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린대요. 막걸리 마시고 있던 그날의 지혜씨와 지영씨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걸리 잘 먹다가 뭐야 이러면 서로를 쳐다보며 그날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그냥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대요. 술맛 떨어진다면서. 기분이 찝찝한 채로 하루가 지나 며칠이 지나도 수지한테는 별말도 사과의 연락도 없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지영씨한테 전화를 해서 너한테는 연락 온 거 있냐 하니까 아니 나도 기분이 엄청 나쁜데 연락은 없었다고. 왜 우리한테 울면서 며칠 전에 그런 미친 발광을 했을까?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당연히 지혜 너는 더 이해 안 되겠지. 뭐 그렇게까지 그걸 욕을 먹어야 하냐. 또 이렇게 전화기 너머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그러다가 지혜 씨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모르는 번호이긴 하지만 일단 그 전화를 받았대요. 그 전화에는 어떤 할머니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뭐 연기 톤으로 말하자면 혹시 그 우리 손녀 친구 지혜라는 친구 맞는지요? 할머니가 말을 하길래 네 어르신 제가 지혜라는 사람은 맞는데 혹시 손녀 이름이 어찌 되나요? 누구세요? 말할까? 우리 손녀 이름은 수지인데 내가 전화를 제대로 하긴 했구만. 수지 할머님이시구나. 어쩐 일이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냐 말을 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 수지랑 뭐 지혜 양이 심하게 싸웠다고 들었는데 맞냐? 내가 좀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좀 그런데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는가? 할머니께서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해주시는데 예. 그러시냐? 할머님 수지랑 싸운 건 맞는데 애들 상황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잘 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혜씨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내가 중간에 할 말도 있고 그런데 미안하이 시간이 안 나더라도 꼭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는 그런 커피숍 같은 데 있는데 요 번호로 내가 문자 하나 넣어주면 내가 우리 딸이랑 갈 테니까 부탁하이 우리 손녀 아가씨 차분하게 말을 하시길래 그럼 이날 괜찮으시면 볼 수 있을까요 해서 지혜씨가 허락을 해서 만나게 됐대요. 그렇게 수지 할머니와 그 시간대에 만나게 됐는데 수지 고모로 보이는 아까 따님과 온다고 했으니까 수지 고모겠죠. 수지 씨 고모로 보이는 분과 할머님이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솔직히 지혜 씨 입장에서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친구끼리 이상한 상황으로 싸운 거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도 아니고 할머님까지 와서 이렇게 화를 풀어주려고 하나. 그리고 대뜸 연락 오셔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상했대요. 부모님 말고 웬 할머니인지 이런 거 있죠. 먼저 지혜씨가 수지는 잘 지내고 있는가요? 몇 달 전에 장례식당에 보고 난 이후로 요즘 SNS라는 게 있거든요, 할머니. 요즘 젊은이들 하는 이런 메신저나 SNS 같은 이런 인터넷에도 많은 모임 같은 건데 여기에도 탈퇴를 했더라고요. 사진도 그렇고 다 안 보이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가요? 먼저 말꼬를 지혜씨가 트여줬대요. 네. 근데 할머니 거기서 거리면서 저기 지혜 손녀 친구 일단 이거 좀 받고 그러면서 뭔가를 꺼내주시는데 파란색 복주머니예요. 엄청나게 많은 금반지, 금열쇠, 금두꺼비, 금장신구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더래요. 꽉 채울 정도로. 손으로 들어봤는데 무거웠대요. 지혜씨 입장에서. 뭐가 묵직하게 금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헐 이게 뭔가요? 파란색 복주머니 이게 뭔가 할머니 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우리 요 아가씨한테 줄 테니까 꼭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줄 수 있냐? 아니요 할머니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뭔지 몰라도 일단 만났으니까 이야기는 듣는데 할머니 저 이거 부담스럽다고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이거 그 손녀 수지 갖다 줘야지 왜 절 주냐. 지혜씨가 거절을 했대요. 상당했대요. 지금으로 치면 어마무시하죠. 금값이 지금 비싼데 옆에 있던 수지 고모로 보이는 분이 저기 미안한데 그냥 내가 얘기하려는데 엄마가 말이 너무 느려서 그런데 저기 미안한데 수지가 오래된 친구가 3명 있다고 들었다. 얼마 전에 친구 하나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럼 수지한테 남은 친한 친구는 2명이지 않느냐. 여기 앞에 지혜씨 그리고 또 지영씨랬나? 맞나? 예 맞아요. 저희가 사공주였다고. 우리 수지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지금부터 듣는 건 지혜씨가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고모님이 빠르게 얘기해 주시는데 혹시 우리 수지 남자 사귄 거 본 적 있냐 그 말을 하니까 안 그래도요 지혜씨도 그렇고 하늘의 별이 된 희영씨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 만난 지영씨도 그렇고 친구들이 다 의아해한 게 있었어요. 수지씨 외모가요 저는 사진 봤습니다. 그날 사진을 다 봤는데 4분 다 외모가 뛰어난데 수지씨 외모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제일 잘했대요. 4명 중에. 모든 게 뛰어나고 이제 30 가까이 됐거든요. 이분들이 그 당시로 치면. 안 그래도 30 넘도록 수지야 너는 30 다 돼가는 너는 왜 남자를 하나도 안 만나냐. 그렇게 눈이 높은 거냐. 야 이 기집애야 우리한테는 말 못할 게 뭐 있어. 왜 남자도 안 만나고 우리 다 연애할 때 너는 왜 이렇게 혼자 있냐. 이렇게 친구들도 수지한테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거기서 항상 수지의 대답은요. 지금은 혼자가 좋은데 일하면서 나 할 거 하고 즐기는 게 더 좋지. 지금은 30 다 돼가도 난 별 생각 없다고. 항상 그게 답이었대요.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하긴 요즘에는 솔로로 골드미스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겠지. 네. 그런데 그 말에 고모님께서 말하길 사실 그거 이유 있다고. 아마 친구들은 분명 몰랐을 거라고. 이 수지가 귀것을 본다. 그것이 유치원 시절에 상당히 까불거리고 활동적인 애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굿판 가서 음식 집어먹고 거기서 한참을 놀다 와서 붙어 온 것 같다. 추정으로는. 그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일이 그날 나는 그 일이 나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날 요사스러운 걸 달고 와서는 수지가 초경이 시작했을 때 수지 눈에도 드디어 그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자 일단 굿판에 이 수지 씨가 음식 집어먹고 놀던 이유는 그냥 그 어린 마음에 다들 그럴 거예요. 그 당시는. 뭔가 신기한 장면들에 애들은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것도 많아요.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수지 씨가 분명 놀고 있는 것도 사람들의 증언으로 보긴 봤대요.
그런데 초경이 시작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인다고 하지만은 그냥 꾸미겠거니 헛것을 보겠거니 당연히 이렇게 넘기거든요. 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수지가 고등학생이 될 때쯤에 드디어 형체로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 형체로 나타난 그 귀것이요. 수지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수지 뒤에 항상 같이 잠을 잤대요. 당연히 수지 부모님 눈에는 안 보였고 내 눈에도 안 보였는데 수지가 왜 그렇게 더위를 먹었나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었나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본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우리 엄마는 그 존재를 봤대요. 옆에 있는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가족들은 너 헛거 본 거다. 기가 약하다.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수지한테 할머니죠. 옆에 계신 할머니가 수지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근데 그 할머니마저도 그 존재를 봤대요. 우리 엄마가 살던 동네가 예전부터 그 점집이 많은 동네 아세요, 돌빈이? 지리도 알죠. 있긴 있거든요. 지리산 쪽에도 많고 제가 살던 그 대구 그쪽에도 많거든요. 이 당시는 뭐 더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엄마가 살던 동네가 옛날에 점집 같은 무당집, 신당 이런 게 많았던 엄청나게 뒤에 산을 끼고 있는 그런 당집 점집이 많았대요. 예.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조금 줄었지만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아가씨.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을 우리 엄마는 거기서 살았고 먹고 살려고 점집 같은 데서 일을 수년간 나가서 우리 엄마가 잡일도 한 적이 있대요.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엄마도 결혼하면서 그 동네를 이웃 동네로 떠나게 됐는데 그런데 그 당집에서 먹고 살려고 좀 일했던 계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대요. 정확하게는요, 이분은요, 귀것을 보기보단 그 기운을 느꼈대요. 이거는 음산하다. 이건 분명 있다. 근데 수지한테요, 그 음산한 흉한 기분이 할머니께서 느꼈다면서 이거 보통 아니라고, 뭔가 씌인 것 같다고, 유일하게 할머니만 그걸 눈치를 챘대요. 예. 그래서 수지를 데리고 과거 엄마가 살던 동네, 아직 운영하는 점집인지 당집인가 가서 수지를 보게 했대요.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한 당집에서요, 수지 씨를 보더니 아이고야 벌써 얘가 이렇게 컸어요. 아이고 이제 여자가 다 됐네. 아이고 예쁘게 컸네. 어이구 애도 가질 나이가 다 됐어. 아이고 그러니 이제 나타나고 보이는가 보다. 어떤 무당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할머님은 거기서 너무 놀랬대요. 뭐야 이거? 우리 손녀가 올 줄 알았어? 아니 이렇게 컸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기 할매요, 과거 우리 이모 할매가 여러 무당 식구들하고 여기 총각 귀신놈 모질게 붙은 처자가 있어가지고 구판을 크게 벌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구슬해도 달래고 온짓거리를 해도 그 총각 귀신 잡것이 안 떼어내더라. 떼어내고 달래고 내다 포기할 찰나 어린 꼬마애가 뭐 약과하고 알바 뭐 전 여기 와서 죄를 지는 와중에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꼬마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총각기가 갑자기 달래도 우리가 굿을 그렇게 해도 눈에 안 돌아가던 애가 그 꼬맹이 음식 먹는 거 보곤 바로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이때다 싶어 글로 보내버렸대요. 정말 미안하고 왜냐 그때 당시 우리 이모 할머니가 참 이런 말하기 뭐한데 돈이 뭔지 그 유혹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우리 이모 할머니가 해버렸다고. 돈이 진짜 귀신이고 그때는 돈이 최고다 싶어서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그거를 절로 확 보내버렸는데 아휴 언젠간 여기 올 줄 알았는데 진짜로 나타났네. 돌아가신 우리 이모 할매 대신 사과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클 줄 알았다. 아유 그 망할 총각기가 미인을 어찌해 알아봤는지 그 어린 꼬마를 보고 질질 흘리면서 자리를 알아보고 절로 갔는데 우리가 미쳤지 저를 보내버려서 진짜 미안하오. 아유 근데 진짜 이렇게 진짜였네. 미안하고 계속 사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분이요 어디선가 무슨 나무 상자를 들고 오더니 돈과 금괴 같은 걸 있죠 돌멩이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할머니하고 수지 씨한테 내미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이걸로 빚을 좀 갚으면 안 되겠냐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이거 혹시 몰라 나타날 것 같아서 이 돈하고 이 금괴로 내가 좀 갚겠어. 시인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 같이 붙어서 살던 그나마 고통을 줄이려면 이 귀껏한테 기대를 심어줘서 나를 좀 더 덜 괴롭혀 주십사 하는 방법뿐이 없대요. 근데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상이랑요. 네네. 총각귀신 떼기 정말 힘들대요. 이 이유는요, 안 들린대요. 오. 뭐 무당이 죄를 하고 뭘 그래도 얘네들은 안 듣는데 이거를 반응을 해야 얘를 퇴치를 하는데 그냥 여자만 보기 때문에 이 뭘 하는 걸 안 듣는데요. 이게 너무 큰 문제래요. 반응을 해야지 뭘 죽여버리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듣기 위해서 떼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 무당도 말을 하기에
고통을 줄이려면 이 기껏한테 기대를 심어서 날 좀 덜 괴롭혀줄사 혹은 다시 누군가한테 보내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 모습이 보이면 여기 은반지 큼지막하게 있으니까 이 반지를 수지 처자 채취를 묻혀서 이 은반지를 받은 겁니다. 은반지를 여러 개 막 주는데 이 크게 예. 투박한 거 지금 우정링으로 끼고 있는 이 반지를 수지 처자 채취를 묻히고 나서 만약에 이 삼태 귀신, 이 총각 귀신 귀것이 관심이 보이는 처자들이 보이면 이 반지 나눠주기만 하면 된대요. 이 반지를 나눠주면 받은 이들한테 이런 이유는 절대 말하면 안 된대요. 그럼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네들만 알고 만약 이 총각귀가 다른 여자들한테 반응이 오면 이걸 반드시 선물을 해라. 이런 투박한 반지 여성들이 장기간 끼고 있을 이유 없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쁜 거 좋아하지 이런 무지막지하게 투박한 은반지 끼겠냐고. 보통은 이런 거는 집 방 한구석에 처박아 두는 거지 혹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면 이 귀신이요 그나마 실망해서 조금씩 떠나갈 수도 있대요. 고통을 좀 덜어주는 거예요. 수지 씨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삼태가 출근되는 게 10번 그리는 거 한 2-3번밖에 안 그린다는 거예요. 왜냐? 반응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 그러면 이 반지 여자들이 분명 안 낄 거니까 그냥 이거 선물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비방을 나름 줬대요. 그럼 조금씩은 관심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거라고. 명심하라고. 다들 명심하라고. 여기에 기눌려서 지금 얘기하는 건 당집에 저 총각귀가 못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지금 나가면 들어버린다고. 총각귀가 이걸 들어버리면 나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절대 나가면 그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수지는 그 더러운 귀것의 괴롭힘을 또 수년간 참아냈대요.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예. 드디어 귀신이요. 수지가 마음을 안 열어줬나 봐요. 밤마다 침 질질 흘리면서 머리 만지고 품고 이랬는데도 끝까지 수지 씨는 마음을 안 열어줬대요. 그 말에 의하면. 그러다가 수지 친구들이 뭐 집에 놀러 왔는지 있는지 이 귀것이요. 점점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는 게 보였대요. 근데 그게 앞에 말씀드린 지혜씨, 지영씨 그리고 하늘로 간 희영씨 이 친구들한테 눈을 돌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무당이 말한 그 무당이 준 크고 투박한 은반지를 우정링으로 빙자해서 선물을 해준 거래요. 당연히 이건 친구들이 받고 끼기가 좀 투박하다고 했잖아요. 결빙이 크고. 이걸 못 껴요. 쑥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안 낄 거 알아서 수지도 그 당시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다 싶었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할머니 고향 무당이 몇 가지 경고를 한 게 또 있었거든요. 어이 아가씨 반지를 친구들이든 누구든 이걸 분포하면서 선물하고 나서는 너 절대로 10년 동안 남자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총각귀 것이 또 질투로 다가온다. 절대로 반지 주고 나서 얘가 눈을 돌릴 때 10년 동안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성 관련해서 뭐든지 하지 마라. 참아라. 그리고 죽은 자가 떠나는 길에 이 반지를 손에 절대 끼면 안 된다. 이것만 꼭 지켜라. 기억해라. 이 아가씨야. 10년 동안 절대 남자를 만나면 안 되고 죽은 자가 떠나는 길에 이 반지는 절대 당연히 이걸 뭐 들고 갈 일도 없겠지만은 이 반지를 손에 끼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죽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요? 라고 물어봤대요. 만약에 죽은 자가 많은 곳에서 이걸 끼게 되면 귀것들은 자기랑 혼사를 치는 거라 착각을 한대요. 예. 큰일 난대요. 네 채취도 묻어있고 이걸 끼워버리면 야가 착각할 거 아니가. 그러면은 너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에 가도 또 그 고통이 배가 되는 거 아니가. 절대 끼면 안 된대요. 이런 것 낄 상황이 당연히 안 나올 거래요. 다시 말하지만 크고 투박한 은반지예요. 끼면 남자들도 헐렁헐렁해서 빠져요. 당연히 들고 다니는 용도도 힘들죠. 방구석에 처박혀 두는 거예요, 그냥. 이 몇 가지만 조심해야 된다. 제발 꼭 기억해라. 간혹 총각귀들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급하면 빙의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조심해라. 이게 마지막 당부였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수지 아가씨 알았지? 이렇게 당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타깝지만 벌어졌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게 수지가 이상한 사투리를 쓰면서 지혜씨한테 헛소리를 하면서 훈계했다고 말한 적 있죠. 너 반지 왜 안 끼냐. 안 그래도 얼마 전 친구 장례식 도중에 반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지가 대뜸 저한테 강원도 사투리를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 뭐 시골집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심하게 하진 않는데 얘가 갑자기 뭐 표준말 하다 뭐 사투리 하다 뭐 이러니까 좀 이상하긴 했다. 이렇게 고모님과 할머님한테 지혜씨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우야 너 그럼 야가 그때 그러면 갑자기 빙이 돼서 쉬었구만. 친구들한테 자극을 줬구만. 그래서 요 지혜 친구가 장례식장에 그 반지를 갖고 와서 그냥 껴버렸구만. 이렇게 된 거래요. 그 욕을 먹기 싫어서 이 지혜 씨는 들고 온 거였는데 거기서 이미 수지 씨는 뭔가 빙의가 된 것 같아요. 지영이라는 친구는 이미 그 반지를 깨버린 상태입니다. 튜닝을 해서 쪼갰다고 해야 되죠. 그런 명을 당한 거래요. 왜냐면 온전한 모습이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영 씨는 그걸 피하게 된 거고요. 장신구를 가지고 다녀도. 근데 지혜 씨는 그 장례식장에, 희영 씨 장례식장에 한번 껴보면서 친구가 가는 화장터에서 수지가 떼내려고 했던 그 귀신한테 허락을 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지 씨가 헐레벌떡 하면서 뛰어왔다고 했죠. 예. 왜 그랬냐 그랬는데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한테 그 귀신이 갔다고 내 옆에 있던 놈이 벌건 대낮에 희영이 화장터에서 지혜 옆에 있더라. 이 말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나긴 모진 세월을 내가 참았는데 왜 이 반지를 들고 와서 이걸 껴서는 왜 그랬을까? 안 그래도 집에 오니까 누군가한테 엄청 욕을 하면서 울고 욕하고 떼쓰고 화내고 할머니하고 고모가 봤대요. 부모님도 보시고. 이걸 다 듣는데요. 올비님도 믿겠어요? 지혜씨가 이걸 지금 믿으라는 건가? 내가 무슨 전설의 고향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너무 복잡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더래요. 아니 내 옆에 그럼 그 이상한 총각 귀신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수진원에 보였다면 할머님 본다고 했으니까 설마 제 옆에 온 건가요? 넘어온 거예요? 말을 하니까 할머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진짜면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님 옆에 수지 고모님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할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이 금들을 주는 거래요. 행여나 아가씨 그놈이 보일까봐 이 많은 금들을 주는 거다. 자, 이건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저도 신기했어요. 옛부터요. 은과 금은요. 질투를 부르는 재물이래요. 도리님. 옛날에 돈은 엽전인 거 아시죠? 엽전보다는 음보다는 금. 그런 질투를 부르는 재물 중에 하나래요. 음보다는 금을 부러워하는 게 사람이고 귀신들도 마찬가지래요. 저승길 노잣돈도 금이 최고래요. 그러니 최대한 몸에 금장구를 치장하고 다녀라. 그렇게 이렇게 많은 금을 준 거래요. 혹시 나타나거나 느끼거나 이상하면 보이거든. 행여나 나타날까봐 그러는 거니까 오해 말라고. 그리고 정말 손녀 대신 사과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휘말리게 해서 지금 현재 수지가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곡기도 끊고 여기 지혜한테 미안해 하더라. 내 친구 어떡하냐고. 괜히 내가 그 시절 은반지 선물만 안 했더라면, 이 우정님 선물만 안 했더라면 먼저 간 희영이한테도 미안하고 지금 지혜까지 잃을까봐 그런다.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지혜가 너무 놀랬대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최근 친구가 사망했는데 희영이도 거기 관련이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저도 이건 못 들었어요. 고모님과 할머님이 끝까지 말을 안 해주셨대요. 그냥 그러려니 하라. 자세한 부분은 저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들을 수 없었고 어찌됐든 최근에 간 친구도 이게 엮여 있었대요. 그래서 다 끝나나 싶었는데 여기서 이게 끝이 난 거면 그 지혜씨가 다음 타겟이 된 거잖아요. 넘어간 거죠. 근데 지혜씨는 너무 복잡했대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그날은 헤어지면서 지영이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방금 수지 할머니 고모님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다. 전화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냐 하면서 지영씨도 자기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이후에 문자가 하나 지영씨한테 날라왔대요. 지혜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불교 신자거든. 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랑 엮이면 안 될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떡하니 날라왔대요. 돌지에 최근에는 죽은 친구가 하나 생겼고요. 수지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멀어졌고요. 그리고 옆에 남은 친구 지영씨마저도 엄마가 너랑 엮이지 말래. 씨였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이런 고통 속에 졸지의 친구 3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일어나. 이제는 머리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이었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혜씨 부모님한테도 했대요. 엄마 나 사실 이런 지금 얘기 듣고 왔다. 그러니까 이 금은 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또 마찬가지로 똥판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아예 이런 계통을 믿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러려니 했다고 하는데 당장 금 돌려주라고. 이게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만데 지금 네가 미쳤냐고 이거 받아오냐고 또 훈계를 들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주인공은 지혜씨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들어도 지금 믿거나 말거네요. 근데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의식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며칠을 좀 긴장한 상태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르는 번호로 또 하나 문자가 날라왔는데 엄청나게 길게 왔는데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이분은 이걸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한텐 피해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넌 너의 삶을 살아라. 지혜야 정말 미안해. 간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와 있었대요. 이게 뭔가 싶어서 누군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냐 전화를 하니까 전화는 안 받고 그렇게 잊혀지듯 몇 년의 시간이 흘렀대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대요. 뭐 금장구덕인지 모르겠는데 지혜씨한테는 보이지도 않았대요. 꿈도 잘 꿨대요. 아무 일도 없었대요. 아 역시나 믿거나 말거나 그 당시 개소리 뚱따지던 소리였구나 하던 찰나 또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좀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동창회 모임 같은 데서 뜻밖의 소리를 하나 드디어 듣게 됐어요. 수지가 현재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다른 친구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죽은 지 몇 년 됐대요. 아니 그걸 듣던 지혜씨가 무슨 소리냐고. 나 몇 년 전에 거기 할머님하고 수지 고모님 만났는데 아니 나도 우연히 들었다. 나 교사 임용되면서 우리 학교 다니던 은사님 뵈러 갔거든. 근데 거기서 그 은사님께서 피형이 죽은 일 수지 얘기를 하더라. 그 아무도 이걸 안 알리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는데 그냥 수지가 하늘로 갔대. 이 말에 지혜씨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럼 이 그때 받은 문자 이거 뭐지? 뭐만 생각을 들면서 궁금하니까 수소문을 했대요. 당시 만났던 수지 고모님을 만나게 됐대요. 수지 하늘로 갔다고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할머님은 돌아가셨대요. 너무 충격을 또 한 번 받았대요. 어느 한날 수지가 수지 부모랑 할미랑 고모이 나한테 요상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 뭔가 각오를 한 것 같은데 불의의 사고로 그 친구 하나 희영이라는 그 친구 가가 죽고 난 이후에 청각기가 나타나서 49일이 지나면 나는 네 친구 지혜 걔한테 간다고 그런 소리를 수지한테 했다더라. 49일이 지나면 난 이제 네 친구한테 간다. 네 친구가 나랑 혼례를 치르려고 죽은 네 친구 그 장터에서 내 마음을 받아줬다면서 반지를 딱 끼더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대요. 나는 글로 간다고 그렇게 수지한테 그 총각기가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총각기가 수지씨한테 추근대며 찝쩍거릴 때는요. 수십 년 긴 세월을 대꾸도 안 했던 수지씨가 드디어 울분을 토하면서 내 친구 지혜 건들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얼마 전 너 하나 때문에 한 명도 가지 않았냐. 그렇게 고통 속에 친구 하나 갔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잘못되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절대 가지 말고 그냥 내 곁에 있어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엄청나게 그 총각기를 달랬대요. 내 분에 못 이겨. 내 친구한테 나는 그날 욕까지 했다. 그것도 미안하고 죄스러운데 제발 놔둬라. 내가 네 책임질 테니까 놔둬라. 이제 내 친구 2명이나 있는 거 보기 싫다. 제발 놔둬라.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요망한 귀껏한테 자기가 간 것 같대요.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유언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러줬대요. 가족들 위에는 알리지 않았대요. 지혜양 정말 미안하다. 엮이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다. 우리도 친한 동무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았는데 내가 죽은 수지 대신해서도 사과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냥 지금처럼 평상시대로 생활하면 되고 그냥 수지는 마음 한구석에 묻고 잘 살라고. 그걸 다 듣던 지혜씨가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받은 복주머니의 금들은요 이후에 돌려드렸대요. 참으로 씁쓸했던 자기의 사연을 저한테 들려주는데 이걸 제가 들려주면서 산이한테 들었던 공통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과 은 이거 다 맞냐 하니까 맞대요. 내가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냐. 삼태귀신, 뭐 총각귀신, 몽달귀신 다 한 놈들이거든. 근데 걔네들은 진짜 떼기 힘들다 말했잖아요. 얘네들이 뭘 들어야지만 반응을 해야지만 뭐 죽여버리든 뭐 파괴신이 나와서 뭐 죽여버리 그러는데 얘들이 듣지를 않아. 그냥 아예 관심이 딴 데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불러낼 수도 없대요. 네. 정작 뭐가 있어도 얘들이 피하는 건지 떼기 정말 힘들대요. 옛부터 어른들은 이것들을 설화 속의 도깨비라고도 표현을 한대요. 이 몽달귀신 애들을요. 장난이 과해졌다. 이 도깨비의 장난이 과해졌다. 말도 했을 정도로 쟤네들은 떼기 힘들다. 계기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무슨 이유라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계기도 만들기도 힘들고 이유도 만들기도 힘들고 반응도 만들기 힘들다. 이런 쉽지 않은 조금 마음 아프겠지만 아이고야 너 제보 받은 것 중에 참 귀한 거 받았다. 참으로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혜씨는 먼저 간 좋은 벗 덕에
뭐 따지고 보면 이분 죄는 아무것도 없다만 예. 잘 벗어난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을 끝으로 제가 오늘 지혜 씨의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씁쓸하네요. 또 이야기가. 그렇죠. 안타깝고. 좀 듣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아코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또 감사하게 들었지만 또 이런 일도 있겠구나 라고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시간 되실 때 또 오실 거라고 믿고 항상 육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건강도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코님의 이야기도 또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코님의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돌비 아코라고 검색하시면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